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들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때로는 깊은 행복을 느끼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거나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타인의 감정에 휩쓸려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놀랍도록 꿰뚫어 본 천재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임종전 마지막 인간관계 명언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통찰력 깊은 조언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진정으로 평화롭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늘 우리가 간과했던 삶의 중요한 진실들을 날카롭고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는 냉정하고 비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메시지를 함께 탐구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날씨에 서로에게 다가가 몸을 맞대어 온기를 나누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 유지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이기에 타인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했습니다. 이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 그리고 때로는 정보 공유의 거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아주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에서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거나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과 사적인 비밀을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개방해야만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여백과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애쓰기보다는 나만의 안전한 영역을 확고히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독립성 또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어려움과 그 안에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신뢰에 대한 경계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쉽게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미덕이나 순수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낯선 사람에게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을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아주 가까운 연인에게 나의 모든 약점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오직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보거나 모든 관계를 냉소적으로 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상대를 탐색하고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들여 상대의 진심과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나의 약점이나 가장 은밀한 비밀은 나 자신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자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쌓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정보와 개인사는 신중하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과만 공유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 과정에서 나의 직관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약점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과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행복을 타인에게 과도하게 과시하는 행동은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종국에는 나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력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과시는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내면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내면에서 느끼는 순수한 만족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취는 조용하고 겸손하게 즐기고 그 기쁨을 내면의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의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공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치 빛나는 보석은 스스로 빛을 발하며 그 아름다움은 굳이 소리내어 자랑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과시는 단기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독과 소외감을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마음 지키기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연약하며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타인의 감정과 의견에 쉽게 휘둘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무분별하게 드러내지 말고 확고한 내면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감정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확고한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혹은 사소한 행동에 일희일비하거나 나의 감정을 온전히 타인의 반응에 맡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나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스리며 나의 마음을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으로부터 철통같이 지켜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외부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내면의 평화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매일 명상이나 성찰을 통해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더욱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나만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침묵의 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등 상황이나 논쟁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침묵하며 상황을 냉정하게 관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말입니다. 비난이나 공격에
무조건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만이 최선의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나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상대방에게는 스스로의 행동이나 말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흥분된 감정이나 분노에 휩싸여 뱉은 말은 대부분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잠시 멈춰서서 깊이 심호흡을 하고 현명하고 전략적인 대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은 나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상황을 더욱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귀중한 에너지와 감정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끊임없는 생각에 갇혀 살면 결국 진정한 자아를 잃고 타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과도한 염려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내면의 깊은 욕구를 외면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은 오롯이 나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인 평가에 맞추어 살기 시작하면 나의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확고한 기준과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나의 선택과 삶의 방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독의 가치를 깊이 있게 발견하고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자아를 누릴 수 있으며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늘 타인과 연결되어 있기를 강요하고 혼자 있는 것을 외롭거나 쓸쓸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나의 내면을 탐구하며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주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영감을 얻으며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아 성찰의 시간이며 정신적 재충전의 시간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더욱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독을 진정으로 즐기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주인이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우선하라고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나 자신의 필요와 감정, 그리고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타인만을 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관계 또한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내면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타인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다루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현명한 투자이자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심오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존재이며 인간관계는 때때로 고통과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냉철하게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냉철한 인식은 우리가 관계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현실의 복잡한 면모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분명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도 존재합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사람 한 명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관계에 대해 균형 잡히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덜 괴로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삶에서 겪는 고통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임종 전 남긴 명언들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복잡한 본질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친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안겨주고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흔들림 없는 평화를 찾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신뢰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신중함을 기울이며 거칠애와 과실을 경계하고 나의 소중한 마음을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철통같이 지키고 침묵의 강력한 힘을 배우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며 혼자 있는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이 모든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외부의 상처로부터 보호하며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의미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막연히 행복을 쫓기보다 삶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쇼펜하우어의 깊이 있는 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건강하고 더욱 평화롭고 더욱 행복한 관계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현명한 태도를 통해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